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정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EKS 블루프린츠를 사용해서 EKS 클러스터를 빠르게 생성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EKS 블루프린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쿠버네티스를 AWS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존 EKS를 사용하실 텐데요. 쿠버네티스 자체가 다양한 도구와 설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EKS에서도 데이터 플레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는 클러스터 구성과 설정들은 일관성과 표준화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KS 블루프린츠는 다양한 AWS 계정과 리전에서 일관된 환경으로 하나의 완전한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쉽게 구성하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컨트롤 플레인, 워커노드, 쿠버네티스 애드온 등 여러분의 클러스터 구성을 IAC, 즉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IAC 도구로는 CDK, 테라폼을 지원합니다. 즉 여러분은 CDK를 이용하여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고 여기에 EKS 블루프린츠를 활용해서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더욱 쉽게 코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KS 블루프린츠는 기본적으로 4가지 핵심 컨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관리 기능입니다. AWS의 모범 사례에 따라 EKS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루프린츠가 제공하는 클러스터 프로바이더를 이용하여 데이터 플레인의 구성을 설정할 수 있고 기존 VPC를 통합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VPC에서 EKS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드온 관리 기능입니다. 여러분은 쿠버네티스의 애드온뿐만 아니라 AWS의 관리형 애드온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드온을 설치하면 애드온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까지 프로비저닝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그레스를 위해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애드온을 설치하시면 이와 관련된 IAM 권한, 서비스 어카운트 등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겠죠. 세 번째는 팀 관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팀이란 클러스터 접근 권한을 동일하게 가지는 그룹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플랫폼 팀과 어플리케이션 팀이라는 두 가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쿠버네티스의 시스템 마스터 권한을 가지는 구성원들은 플랫폼 팀으로 구성하시고 일반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팀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입니다. CD 관점에서 여러분은 블루프린츠를 활용하시면 더욱더 쉽게 기도스 기반으로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아르고 CD 애드온을 설치하여 아르고 CD 환경을 빠르게 배포하고 이를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레퍼지토리와 연동하여 배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은 EKS 블루프린츠로 클러스터를 아주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도 당연히 가능하고 기본 옵션으로 배포를 하게 되더라도 웰 아키텍티드 기반으로 EKS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서브넷과 인터넷 게이트웨이, 나트 게이트웨이가 포함된 VPC가 자동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여러분들은 EKS 클러스터의 데이터 플레인이 구성됩니다. 간단한 플랫폼 팀 설정으로 시스템 마스터 권한을 부여받아 클러스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여러분이 배열 형태로 정의한 애드온들이 클러스터 구성지에 함께 설치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데모를 통해서 EKS 블루프린츠로 EKS 클러스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데모는 화면에 보이는 워크샵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실습을 원하시면 해당 워크샵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적인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 AWS 콘솔로 접속해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클라우드 9에서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9에서 개발을 한 뒤에 EKS 콘솔 환경으로 가서 클러스터 생성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클라우드 9 환경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EKS 블루프린츠가 CDK 혹은 테라폼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실습은 CDK 기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K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네,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CDK 프로젝트를 하나 init 한번 하겠습니다. 랭귀지는 타입스크립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타입스크립트 언어 기반으로 CDK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CDK 프로젝트 위에서 EKS 블루프린트 모듈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생성이 끝났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CDK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EKS 블루프린트 모듈과 관련된 그런 모듈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npm 인스톨을 통해서 EKS 블루프린트의 현재 시점 최신 버전인 1.12.0 버전을 고정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를 완료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 왼쪽에 package.json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디펜던시에 EKS 블루프린트가 설치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EKS 블루프린트는 그 해당 버전마다 그 CDK 버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1.12.0 블루프린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CDK 버전이 2.99.1로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다음은 바로 이제 클러스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생성을 위해서 이 my EKS 블루프린트 안에 빈 디렉토리 안에 있는 my EKS blueprint.ts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코드를 삭제를 하고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를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지금 현재 어카운트 번호와 리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EKS 블루프린트를 활용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블루프린트가 제공하고 있는 클러스터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 프로바이더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실습에서는 지네릭 클러스터 프로바이더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 쿠버네티스 버전은 1.27 버전으로 버전을 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네임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형 노드 그룹을 여러 개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렇게 배열 형태로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관리형 노드 그룹을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M5 엑스라지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 사이즈를 3개, 그리고 최대 사이즈를 6개, 그리고 디자이어 사이즈를 3개로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그룹 캐퍼시티 타입도 이렇게 온디맨드 혹은 스팟으로도 여러분들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옵션은 EKS 블루프린트 문서를 보시면 또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 프로바이더를 선언을 하고요. 그 프로바이더를 이제 EKS 블루프린트의 빌더에다가 체인 함수로 추가를 해서 이 CDK 배포만 하시면은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전에 필요한 애드온을 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EKS 관리형 애드온인
뭐 VPC CNI라든지 코어 DNS, 쿠베 프록시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마 이러한 모듈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AWS 관리형 애드온으로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그레스를 위해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애드온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애드온은 이미 블루프린트에서 몇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배열 형태로만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해당 애드온도 마찬가지로 이 빌더 쪽에 체인 함수 쪽에다가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CDK 부트스트랩을 해보고 바로 CDK 디플로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 명령을 하고요. 네, 부트스트랩이 끝났습니다. 바로 CDK 디플로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DK 디플로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요. 예, 디플로이를 위한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플로이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yes로 y로 입력을 해주시면 실제로 디플로이가 발생합니다. 디플로이 간의 클러스터 생성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15분 동안 어떻게 클러스터가 생성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콘솔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검색하셔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확인을 하시면 관련된 스택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CDK도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으로 디플로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EKS 블루프린트 클러스터 스택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하위에 네스티드된 스택들이 추가적으로 쭉쭉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보시면요, 여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이 이벤트 탭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실패가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따 클러스터가 생성되면 다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EKS 클러스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KS 블루프린트 클러스터 스택이 디플로이먼트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소요된 시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아웃풋에 다양한 명령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명령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블루프린트로 EKS 생성을 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쿠베컨피그 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해당 명령어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은 실제로 이 터미널 상에서 쿠베컨피그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고 즉시 여러분들은 쿠베 컨트롤 같은 명령어를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드가 3개가 보이네요. 그러면 EKS 콘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WS 콘솔로 가셔가지고 저는 좀 미리 켜놨는데요. EKS 콘솔로 들어가 보시면은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상태가 액티브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버전도 1.27로 잘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그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 Your current IAM principal does not have access to the Kubernetes object on the cluster라고 해서 뭔가 쿠버네티스 관련된 권한이 없다라는 게 경고창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리소스 탭에 가보시면은 이 리소스의 워크로드에 해당하는 뭐 파드라든지 레플리카 셋,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하려고 해도 어떤 권한 문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든 쿠버네티스의 RBAC 권한이 현재 여러분들이
AWS 콘솔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IAM 아이덴티티와 매핑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블루프린츠가 제공하는 플랫폼 팀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WS 콘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역할을 플랫폼 팀의 역할로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코드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뭐 데브옵스 팀이라고 일단은 제가 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콘솔 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네임은 콘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 이렇게 써주시고 롤은 보시면은 제가 이제 페더레이티드 유저이기 때문에 이 WS 파티션트 롤이라는 롤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AWS 콘솔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AWS 콘솔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실제 콘솔 팀을요, 팀이라는 체인 함수를 통해서 추가만 해주시면요, 이 플랫폼 팀으로서 이 해당 유저 롤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쿠버네티스의 시스템 마스터 권한을 갖는 그런 걸로 세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CDK 디플로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CDK 디플로이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콘솔 팀이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풋에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콘솔 팀에 해당하는 권한이 그 쿠버네티스 쪽에 매핑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AWS OS라는 컨피그 맵을 보면은 IAM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 권한 설정을 기본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WS OS 컨피그 맵을 좀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자 우리가 지금 추가한 플랫폼 팀으로 추가한 이 WS 파티션트 롤이 시스템 마스터 권한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 콘솔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경고창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소스 탭에 있는 다양한 이런 리소스들도 다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EKS 블루프린츠를 사용해서 EKS 클러스터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렸지만 EKS의 접근 권한도 블루프린츠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팀 혹은 애플리케이션 팀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애드온도 이렇게 배열 형태로 쉽게 선언을 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모습은 또 콘솔로 가셔서 애드온 탭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입니다. EKS 블루프린츠와 관련된 CDK GitHub 페이지와 그리고 다양한 블루프린츠의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AWS 샘플즈 레파지토리 링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실습에서 진행한 워크샵 링크입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